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하늘, 한국에서는 가을철을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한국의 가을은 제가 본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여전히 무덥지만은요, 타이페이시는 낮 기온 37도까지 육박하는 등 무더위의 연속이라서 언제 시원한 바람이 불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9월달 첫 번째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개편에 관하여서 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안내 말씀 먼저 올립니다. 원래는 9월 19일 금요일부터 개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이틀 후인 9월 21일 일요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9월 19일 금요일부터 개편을 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틀 후인 일요일 9월 2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편은 9월 21일부터 일요일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또는 4명이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기존의 프로그램 편성표에서 주중에 나가는 프로그램의 순서가 조금 변화할 예정이고요. 신설할 프로그램은 9월 26일 금요일에 첫 방송을 하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진옥순 아나운서, 안우산 아나운서 아직 20대의 청춘이죠. 두 아나운서가 듀오 진행하게 되는데요. 9월의 마지막 금요일 9월 26일 첫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타이페이 토크 프로그램은 기존의 화요일 방송은 유지를 하고요. 목요일에도 새로운 주제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최세훈 교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기존의 편성표와 완전 똑같은 것은 토요일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표는 9월 중순쯤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다면 이메일로도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시청취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타이페이 토크에서 다루었던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에 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은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게 투명하고 공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원에서는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20년 정도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고하고 또 연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 실시가 가능하기까지는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또 선거 투표와 관련해서 타이완에서는 내년 늦가을에 구합1 9가지 선거를 하루에 한 번에 한다는 구합1 지방선거가 거행됩니다. 우리의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중간선거와 아주 유사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집권당에 대한 믿음이나 불신의 결과가 나타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대선과 총선은 동시에 치러지는데 아시다시피 2024년 중화민국 제16대 총통선거와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다음번은 2028년도입니다. 지금의 국회는 지지하듯이 여소야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와 타이완 TSMC 사이의 미국 입김 또한 7, 8월 연속 타이완 내에서의 태풍과 수재로 민원이 폭발하면서 집권당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잘 해주기만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있었죠. 당시 중공 국가주석 시진핑,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나란히 행사장을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10년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70주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귀빈으로 참석을 했었죠. 지금 양안 간의 정치적 분위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입니다. 양안 관계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월 마지막 날 대구의 서철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재하러 다니시고 알찬 내용의 방송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조미 팀장님과 한국어 방송 아나운서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도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좋은 정보, 알찬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매달 말일에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를 받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님. 광주의 김미롱 선생님께서는 9월 1일 저의 시사 프로그램을 청취하시고 9월 3일 군인절 겸 전민 국방교육의 날 맞아서 중화민국 전 국민과 군인이 하나 되는 국방에는 너와 나가 없는 하나 되는 혼연일체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념일 이벤트 속에는 중화민국 국민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활화한 모두 다 국방 국민임을 잘 알려준 시사 해설이었다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라는 군인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화요일 타이베이 토크에서는 타이완에서는 얼마나 숫자의 진심인지를 대화로 풀어봤는데요. 이날 청취를 하시고 타이완의 신분증에 표시되는 1과 2 숫자 의미와 타이완에서의 본성인 외성인 문제에서 오는 타이완의 신분 인식에 대한 대담으로 한국과 타이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타이베이 토크에서도 사실 숫자의 진심인 대담 내용이 방송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와 타이완인이 좋아하는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한국 같으면은 석3자라든지 럭키 세븐 좋아하죠. 타이완에서는 이보다 6, 8, 9 이런 숫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의 본성인 외성인 간의 갈등은 사실 지금 현재 일상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게 정치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게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은 본성인 외성인을 나누는 발언은 자제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령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천의 서영성님께서 9월 1일 월요일 저의 시사성 프로그램을 청취하신 후에 전쟁은 끝났어도 거의 돌아가시거나 고령의 나이들인데 희망이 있을까요? 한국도 6.25 전쟁 참전군인 경찰이 극소수 남아있고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자식들한테 유언이나 제대로 남기고 가면은 이 나라가 또 전쟁 있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걸 알 것이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역사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더욱이 역사적 교훈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개인이나 정당만을 위한다면 국가 발전, 특히 국민에게는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일당 독재의 국가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역사는 이미 지난 것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잊거나 왜곡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역사학자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해도 개개인의 가치와 시각이 있으니까 100% 객관적인 사과는 어렵지만 역사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평론을 뛰어넘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최대한으로 객관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성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안우산 서승임입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오숑 치즈는 연날리기의 영상입니다. 블랙님께서는 저도 날려보고 싶네요. 지금 제 주위에서 연 날리려면 저기 임진각이나 영종도를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오숑은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어렸을 때 타이난 바닷가에서 가족들이랑 연을 많이 날렸어요. 연이 바다에 빠진 적도 꽤 많았는데 다 같이 끌어올리느라 힘들면서도 진짜 재미있었어요. 근데 타이베이에서는 연을 날릴 수 있는 공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타이베이는 바닷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넓은 공원도 사실 나무들 때문에 연 날리기가 어렵죠. 아마도 안전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을 아예 못 날리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강변공원도 거의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하는데 혹시 서울 한강공원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연을 날리던 추억이 있는데 장소는 대부분 우선 씨가 지금 언급한 한강공원이었어요. 아, 역시. 아니면 여의도공원. 여의도공원은 나무 숲 사이에 이렇게 확 트인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거든요. 네네. 한강공원에서 연 날리기는 사실 지금도 특별한 금지 없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오. 몇백 미터나 되는 그 긴 연을 날리는 이벤트도 간혹 열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타이베이는 학교 운동장 말고는 뭔가 좀 이렇게 나무와 빌딩 숲이 없이 탁 트인 공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파는 자판기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원재님께서는 운동화 자판기도 있나요? 있으면 좋을 듯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블레오님께서는 재밌는 자판기네요. 사실 저런 류는 일단 분위기가 중요하고 이성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는 게 맞긴 한데 의외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다이아 반지 자판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저는 이런 고가의 물건도 자판기로 팔 수 있구나라는 그 발상이 참 신기했어요. 네네. 그리고 블레옹님 말씀처럼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타이베이 101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네. 역시 거기다 자판기를 세운 이유가 있군요. 네네네. 그리고 타이베이 지하철에서도 케이크 브랜드의 자판기가 자주 보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판매보다는 마케팅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우산 씨가 이야기한 그 케이크 지하철역 안 자판기에서 파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쵸. 아니 이게 신선함이 유지가 될까?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자판기에서 케이크를 사 먹어봤거든요.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맛있어요. 그쵸. 네. 그 브랜드는 맛있어요. 네. 근데 전 자판기를 통해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케팅 효과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김기롱님께서 8일 30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스콜리 한 주기 뿌리고 간 직후 신선한 바람 부는 주말 초저녁입니다. 타이완의 귀신의 달 금기 중에는 한국과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롱님께서 지난주 MZ세대2를 청취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벌써 귀신의 날도 반이 지나네요. 그러게요. 저희는 어제 방송에서 중원절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요즘은 여기저기서 포도 제사가 한창인데 무서운 분위기보다 왠지 축제 분위기가 더 강해서 참 재미있어요. 맞아요. 네, 이때 온 귀신들이 부디 마음껏 먹고 푹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이완의 푸드 제사가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제사라고 하면 다 실내 안에서만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내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거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경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인도에는 과자, 물, 음료 등을 올려놓은 커다란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도로 가까이에는 큰 화로를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종이를 태우잖아요. 네, 금종이. 맞아요, 금종이. 이게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한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제사를 좀 관찰을 해봤어요. 네. 제사상에 생수병이 한 10여 개 엄청 많이 올라와져 있고 딱 한 병의 생수병만 병뚜껑을 열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사상에 놀러 오신 귀신님이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귀신들을 위해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신기해요. 다음으로는 구원모님께서 8월 29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구원모님께서는 살고 계신 대구에서 열린 강회구 작품전, 그리고 이종용 이승국 부자 사진전, 마지막으로 2025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제전 등 여러 전람회에 다녀오시고 저희에게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께서는 정말 전시회와 박물관을 즐겨 가시네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가시는 것 네, 같아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좋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예술 전시를 꾸준히 다니시는 구원모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파일을 통해 저희도 여러 작품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종용 이승국 부자전에서 병풍에 그려진 두루미의 형상이 참 역동적이면서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외국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계신 호아님께서 사시는 도시에서 9월에 열리는 큰 축제를 소개하시고 최근 일상도 함께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이 축제는 위대한 주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거리마다 대형 인형 퍼포먼스와 불꽃놀이, 다양한 공연으로 가득하다고 해요. 재밌겠어요. 예전에 한국에는 윤식당 시즌2를 보고 스페인에 꼭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호아님께서 계신 도시도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우선 씨가 얘기한 이 예능 윤식당 시즌2에 가장 인상 깊었던 손님 중 하나가 타이완 손님이에요. 아, 맞아요. 네, 저 그 손님이 왜 이렇게 인상 깊은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네. 후아님께서 거주하는 곳이 바야돌리드라는 곳인데 스페인 중서부에 위치한 상당히 규모 있고 또 역사 깊은 곳이네요. 네. 이번 8월에 동생 가족들은 벨기에에 여행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휴가 때 주변 국가로 휴가 가는 문화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스페인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예요. 스페인과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함께 여행하는 패키지가 또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네. 크루즈를 타고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이동하고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이동하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젠가 가볼 날을 꿈꿔봅니다. 그 스위시 아이가 좀 크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혼자 가고 싶어요. 혼자 가고 싶으면 그럼 혼자 가세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맞습니다. 그럼 그날을 궁금해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3부 진행자 진옥순 손전홍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JRT 한국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남겨주신 댓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제목은 타이완 라멘 시장의 새로운 바람, 창의적 발상으로 탄생한 특별한 한 그릇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상은 요즘 타이완의 라멘 가게들이 선보였던 다양한 창의적인 라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타이완 남부 가오슝에서 연일 폭우로 길거리 교통섬에 대량의 대형 버섯들이 자란 것에서 영감받아 만들어진 이 교통섬 라면, 또 일본의 미슐린 스타 셰프가 개발한 프랑스식 라면인 도미 탄면 등 새롭고 창의적인 라면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물레오님은 버섯 라면이랑 도미 탄면 먹고 싶네요. 음식 영감을 덜어 위해 경찰들이 강제로 수거한 버섯이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원재님께서는 올 6월 중화민국 여행 가서 일명 바다 바퀴벌레 라멘을 못 먹고 왔는데 그걸 못 먹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났었는데 다음엔 꼭 먹고 와야겠어요 라는 댓글 남겨줬어요. 네, 댓글에서 언급하셨던 이 바다 바퀴벌레 라면은 약 2년 전에 타이완에서 한참 유행했었던 대왕 구족충 라면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 대왕 구족충은 심해에 서식하는 등각류로 보통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춥고 깊은 바다에 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왕 구족충은 바퀴벌레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바다 바퀴벌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타이완의 학식당에서 이 대왕 구족충 라면을 선보였는데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화제였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라면 위에 그릇만한 크기의 회색 바퀴벌레가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래도 네. 호기심 도전해보시는 분들 꽤 맞아요. 많았어요. 평가가 대부분 약간 그 가재, 랍스타랑 맛이 비슷하다. 네. 용기 있게 드셔보신 분들께서 후기는 랍스타 맛과 비슷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새우 맛하고 비슷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큰 맞아요.
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왕 구족충이잖아요. 그 네. 벌레가. 이거를 들어서 라면을 먹고 하기가 그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뚜껑 열기가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봤을 때도 진짜 저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었어요. 이걸 이완재님께서 드시고 싶다니 대단하시네요. 네. 아무튼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불레옹님과 이완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수신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영서님께서 8월 28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손주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화장품 회사들 사무실 직원 50명도 안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가격 낮아야 수출하고 대기업 납품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이익 나기 힘들어서 취직하러 다니다 보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샴푸 모델, 호텔, 일회용 만드는데 여공 아줌마 5명, 실험 기사 1명, 사장입니다. 자체 공장 없어도 외국 신문 방송 광고 때리고 납품받아 파는 업체 천지들인데 중소기업이 외국 가서 전시회에도 어차피 대기업에 지게 됩니다. 자재 브랜드로 수출하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는 이제 부유층 잡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부유층 상대 사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주식 한 주당 40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2000년 초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과 품질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약초로 천연향료 만드는 기술은 화공과나 약학과 나오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보내주셨어요. 네, 선주 아나운서님이 진행하신 푸르모사 링크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 포르모사 링크에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타이완의 중심이죠. 이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진행된 2025 K-뷰티 엑스포 타이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경기도 내 40개 뷰티 기업을 포함해서 한국 뷰티 기업 75개사가 참가해서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 제조 기술력을 타이완에 널리 알렸어요. 포르모사 링크 프로그램 청취하시고 서영선님께서 청취 사연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영선님은 그 다음 날인 8월 29일에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쉐린 음식점 인천에서 보기 힘들어요. 서울 중심과 강남은 있는지 모릅니다. 요리사 자격증도 경력 수십 년이면 명장 주는데 외국 가서 돈 주고 공부하는 사람은 집에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음식의 정성은 일본 음식점들 4대에서 10대씩 이어가야 음식의 정성이 묻어날 듯합니다. 그 외는 그냥 식당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주 아나운서님이 진행하신 랜선 뮤지컬에 대한 청취 소감이신 것 같은데요. 선주 아나운서님, 그날 방송에서 미쉐린 음식점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네, 미쉐린 레스토랑 소개했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미쉐린 가이드가 지난달 8월 19일 타이페이 난간 그랜드 힐라이 타이페이에서 미쉐린 가이드 타이완의 8번째 에디션인 미쉐린 가이드 타이완 2025에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레모니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별을 받은 스타 레스토랑을 공개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두 419곳이 이번 미쉐린 가이드 타이완 202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미쉐린 가이드 타이완의 8번째 에디션 소식을 지난주 금요일 8월 29일 랜선 뮤직회 순서에서 전해드렸어요. 네, 또 서영서님은 서울 중심지와 강남에는 미쉐린 음식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쓰셨는데 제가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큰 기와집이라는 게장 식당인데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미쉐린 원스타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걔는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3스타가 아닌데 라이언이라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네. 한국에 3스타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 가본 적 있어요. 라이언 예전에. 모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밍글스 한 곳만 선정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이완은 3스타가 3곳이에요. 또 르팔레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미쉐린 가이드가 처음 타이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8년 연속으로
3스타. 와, 8년. 로 선정된 곳이니까 안 가보신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꼭 가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홍콩식 음식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好吃. 하우츠 성소님 추천드립니다. 네. 천지사원을 보내주신 성소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규령 선생님이 8월 29일자로 보내주신 천추 소감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철 아나운서님 읽어주실래요? 네. 귀신의 달에 흥미롭지만 소름 돋는 알지 못할 형상과 음향이 삽입된 뮤직비디오 속에는 그 뮤직비디오나 CD에 관심 가지게 하는 인기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2025 타이완 미쉐린 레드 가이드북 발간으로 새로운 별을 획득한 타이완의 레스토랑이나 종래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미식가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연예계 소식에서 뮤직비디오에 정체불명의 형상이나 목소리가 나타나는 노래들을 소개하였는데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은 귀신이 되게 무섭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귀신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 주제를 준비하고 썼는데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원고를 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천추석을 보내주신 김규령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구어머님께서 9월 3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 국제현대작가협회 불확실성 그 너머의 가능성전에 다녀오신 소감인데 그 내용은 선재 아나운서님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시회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동력을 구현하고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여 대구 미술의 전국화와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작품은 네 번째 메시지의 2025 에이펙 참여 국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에이펙 참여 국가에 대한 국기가 있었는데 중화민국 타이완 국기인 청천백일 만지용기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에이펙은 중국이 창설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중화민국 타이완 국기에 대한 압력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내용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구어머님은 세연과 함께 그날 전시회에서 보셨던 이 중화민국의 청전 100일 만지홍기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과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아님. 진행의 손전홍, 진억순 서승임, 안우산 100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보내드리는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은 매일 국제표준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단파 9715kHz로 서비스합니다. 의견이나 청취율 리포트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rti.org.tw 빅금 KR 연락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be.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